이 문제는 2024년 기술고등고시 전자외로 제4문항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문제입니다. 자동증폭기 원리강좌에서 이런 기본형을 봤었는데 그땐 저항이 두 종류였고 이 경우엔 저항 4개가 모두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출력 전압을 각 입력 전압들의 함수로 표현하라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회로를 해석할 줄 아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2번은 각 저항값들을 지정해 줬을 때 CMR를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만 있고 소수점 이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산증폭기가 이상적이라고 했으니까 선형성을 만족하고 그러면 선형 시스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중첩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점이 있습니다. 앞의 원리 강좌에서는 가상단락 규칙하고 밀만 정리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CMR를 다룰 때는 중첩 원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 강좌에선 중첩 원리를 사용합니다. 먼저 V1만 존재하고 V2는 없는 경우입니다. 이땐 이 전압이 0V이기 때문에 V1을 반전 증폭하는 기능을 갖고 출력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V1을 제거하고 V2만 인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땐 이 전압은 V2를 R3과 R4가 나누어 가질 때 R4 양단 전압인데 이 전압을 비반전으로 이 증폭률만큼 증폭하는 것이니까 출력식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증폭기 출력식은 선형성 때문에 각 경우를 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구해도 답은 같습니다. 2번을 다루기 전에 우선 자동증폭기의 필수 용어인 CMR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람들도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공학의 공부에서는 해볼 수 있는 그런 표현보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물리량을 설계 목적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려면 필수적인 질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능 지표라는 용어의 의미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단위 계단 응답 강좌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땐 성능 지표로 오버슛, 정정 시간, 상승 시간, 정상 상태 오차 같은 물리량들을 정의했었습니다. 그런 용어들처럼 자동증폭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어떤 물리량입니다. 액티브 필터를 다룬다면 기울기나 차단 주파수 같은 물리량들이 바로 이런 성능 지표입니다. 이 박스를 자동증폭기라 하고 선형 소자들로만 만들었다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출력식을 이렇게 각 입력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어진 회로를 해석해서 얻는 것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런데 자동증폭기이기 때문에 출력식을 신호의 관점에서 보면 차동 신호의 증폭률을 곱한 요소하고 원하지 않는 잡음 같은 공통 신호의 어떤 증폭률을 곱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MR은 차동 증폭률을 공통 신호 이득으로 나눈 값으로 약속합니다. 이 정의를 보면 차동 증폭기의 개발 이유가 바로 잡음 억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로그를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루기 불편해서 작은 수로 변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환을 처음 약속한 분이 전화기를 발명했던 벨인데 전송 전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전력비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을 구하고 그 단위를 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도 너무 컸기 때문에 10배 한 값을 취하면
나중에 그 10배한 값에 10분의 1을 곱하면 그 값이 다시 벨 단위이기 때문에 벨의 10배를 취한 값을 데시라는 10분의 1을 뜻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데시벨은 이제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단위가 됐습니다. 참고로 어떤 물리량에 상용 로그를 취해 숫자를 변환하는 방법은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지질 분야에서 지진의 크기를 표현하는 리비터 규모도 진폭을 로그로 변환한 것이고, 화학 분야에서 수소이온 농도를 표현하는 pH도 수소이온 농도 역수의 로그를 취한 것이고, 필터의 성능 평가 지표 중에 기울기 크기도 로그로 변환하는 값을 사용합니다. 음향학 같은 데서 소리의 크기를 표현할 때도 진폭을 로그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긴 데시벨 단위인데도 10배가 아닌 20배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벨 단위는 전력 대 전력비로 정의했었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력을 전압과 저항으로 표현을 하면 로그 함수 안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2가 곱해진 것입니다. 지금 다루는 증폭 문제는 전압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동 증폭기에 대해서 이 CMRR을 구하려면은 주어진 회로에서 이 AD와 AC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면 이 식을 구하니까 AD하고 AC 그리고 A1과 A2 사이의 함수 관계를 알아야만 CMRR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입력 전압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각 입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잡음 신호를 각각 넣어주고 증폭할 신호인 차동 전압을 절반씩 나누어서 서로 위상을 180도 바꾸어서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우변을 각각 더하게 되면은 이 VC를, 잡음에 해당하는 VC를 두 입력 전압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VC를 여기에 넣으면은 이 식 전체를 입력 전압 함수들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식과 같아하고 두면은 AD하고 AC를 A1과 A2의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연산 증폭기 매뉴얼을 하나 다운받아서 제품 사양을 찾아보면 그 연산 증폭기의 CMRR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MRR이 어떤 물리량들의 영향을 받는지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번을 풀어볼 준비를 끝냈습니다. 2번은 각 저항값들을 다르게 주었을 때 주어진 회로의 CMRR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소수점 이하 처리 조건이 없으니까 계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중첩의 원리로 구한 출력 전압식이니까 문제에 주어진 저항값들을 대입하면 A1은 마이너스 98.02이고 A2는 98.0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는 마이너스 98.04, AC는 0.04 정도입니다. CMRR은 정의식에 대입을 하면은 약 67.79dB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한 답의 적정성 검토인데 이것은 엔지니어의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 답만 쓰는 엔지니어는 그렇게 우수한 자질을 갖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구한 값이 그 문제의 뜻에 맞는 보편적인 값의 범위에 있는지 그런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라면 자신이 구한 숫자가 문제의 뜻에 알맞는 값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741 매뉴얼을 찾아보면 보통 90dB이고 최소값이 70dB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저항값들은 적정한 것이고 구한 답의 숫자도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재미있었습니까?